안녕하세요. 지오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투스텝 1등급을 위한 최고의 변별력 문제 두 번째 유형이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관련된 유형들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교재 한번 풀어보셨죠? 틀린 것들, 좀 헷갈리는 것들 생각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유형, 바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관련된 개념만 간단히 좀 정리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다음 같은 부채꼴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해보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반진 길이 r이고요. 자, 중심각이 세타라고 했을 때, 자, 요 호의 길이인 l은요. 공식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l은 r 세타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요. 자, 2분의 1 RL로 우리는 계산도 가능하고요. 혹은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공식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R과 L이 있을 때는 첫 번째 공식, R과 세타가 주어질 때는 두 번째 공식 이렇게 사용해서 접근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기본 공식들이고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이 공식 이용해서요 한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3번 문항으로 주어진 대표 문항을 좀 볼까요? 그림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는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즉 PA와 PB가 바로 요 두 개가 그래요. 바로 접선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A, B에서 각각 이렇게 지름을 그어서 요 각 2세타입니다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외에는 조건은 없어요. 그냥 이 그림에 대한 설명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세타 분의 바로 이 탄젠트 세타에 해당되는 요 값을 구해보세요라는 거고요. 자, 단 세타의 범위, 즉 2세타가요. 바로 0보다는 크고요. 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요 각은 당연히 지금 파이보다 작게 보여요. 자, 그래서 요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주어진 조건이 하나 있네요. 그게 뭐냐면 요 색칠러 있는 두 부분 있죠. 요 색칠한 두 부분 넓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요 값을 구해봐라. 음, 색칠한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할 거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넓이식을 세워서 같다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어떻게 놓으면 될까라는 건데 지금 보자고요. 자, 요 넓이 같다란 뜻. 봤더니 요 부분이 있죠? 쌤이 체크하고 있는 요 부분이요. 요 색칠한 요 부분은 요 반대편 부채꼴하고도 넓이가 어때요? 같다라는 거 확인이 되죠. 둘은 같을 거예요. 그렇죠? 마주보는 합동인 두 부채꼴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두 개가 같다는 이야기네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식으로 세울 수 있을까? 자, 요거 따로 구하고 요거 따로 구해서 둘이 같다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쌤이 지금 체크하고 싶은 요 사각형 있죠. 요 사각형 넓이를 반반 차지하고 있겠네요. 맞나요? 요 사각형 넓이에 이게 절반, 이것도 절반 차지하고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 색칠되어 있는 도형보다는 요즘이 빗금 쳐놓은 부채꼴 넓이 구하는 게 훨씬 쉽죠. 그렇죠? 그리고 요 사각형 넓이는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각형 넓이의 절반이 요 부채꼴입니다라고 식을 표현하면 되겠구나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식을 표현할지는 우리가 생각을 한 거죠. 즉 사각형 바로 요 P, B, OA 요 넓이가 있겠죠. 이 넓이의 절반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요 부채꼴 넓이입니다. 라고 놓으면 되죠. 뭐. 그렇죠? 부채꼴 바로 OAB 넓이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접근은 어떻게 할지는 정해 놨어. 이제 식 계산만 하면 되겠죠. 자, 이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할 겁니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래요. 이렇게 쪼개셔야 되겠죠. P하고 O를 쭉 연결해 주시면 자, 요 직각삼각형 넓이 구한 다음에 두 배 하면 되잖아요. 맞나요? 자, 반지름이 따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설정하면 돼요. 그래서 R이라고 설정하면 되겠고요. 자, 2세타의 각이 절반이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 확인이 되겠죠. 자, 이걸 밑변으로 보자면 요 PA가 높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R을 가지고 여기가 세타입니다. 그럼 이 길이를 설정해 보자면 그래 R에다가 탄젠트 세타 곱한 거구나라는 거 확인이 돼요. 그래서 요 넓이를 한번 식으로 세워보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R 곱하기 높이 R 탄젠트 세타 여기까지는 직각삼각형이고 그 넓이의 몇 배? 두 배까지 하면 요 사각형 넓이죠.
근데 거기다가 다시 또 2분의 1을 곱하자라는 거죠. 절반에 해당되는 게 요 부채꼴 넓이인 거죠. 자, 요 부채꼴 넓이 한번 식으로 세워볼까요? 자, 반지름 R이고요. 요 각 2세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채꼴 넓이는 자, 2분의 1 R 제곱 세타 했을 때 그 세타는 요 중심각인데 이게 2세타로 주었으니까요. 바로 여기 2세타입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등식만 풀면 되겠네요. 자, 한번 보죠. 2하고 2는 약분이 되겠고요. 자, 좌변 좀 간단히 해보면 2분의 R 제곱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우변 볼까요? 이 약분해서 R 제곱 세타인 거 확인이 되네요. 됐죠? 그래서 양변에 R은 뭐 양수니까 R 제곱을 나눠서 약분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양변에 자 이렇게 2를 곱해 볼까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2세타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되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요 값을 구하고자 했으니까요. 아, 양변을 세타로 나누면 되겠구나. 그래서 세타 분의 탄젠트 세타. 이게 바로 2인 거 확인이 되고 양변에 2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변에 2 곱해주면 4에 해당되는 값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4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뭐 계산이 어려운 건 없고요. 그렇죠? 요 아이디어를 잡는 거. 그래서 우리가 도형 넓이 설정할 때는 우리가 구하기 쉬운 도형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라는 걸 고민해 보시면 돼요. 괜히 좀 어려운 도형 넓이를 막 설정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쉽게 설정할 수 있는 도형들 가지고 어떤 관계식을 구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자, 이게 지금 문항 번호 안 써드렸는데 3번 문항이에요. 3번 대표 문항 우리가 풀이해 본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요. 이제 4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그림이 꽤나 어렵게 보이는데 그림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좀 보죠. 자, 그림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여기 부채꼴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반지름 길이는 2 그리고 세타인 요 PQR 부채꼴 보이시죠? 또 하나 반지름이 3인 이렇게 반원이 있어요. 5하고 지금 P하고 일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핵심 조건은 이렇습니다. 요 부채꼴이요. 바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뱅글뱅글 도는데 바로 반원의 둘레를 따라서 두 바퀴 돌아요. 자, 두 바퀴를 도는구나 라는 거 핵심이고요. 그래서 중심 P가 처음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세타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겁니다. 그럼 두 바퀴 돌아서 처음 위치로 돌아왔다를 어떻게 해석해낼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이해해보자면 이래요. 자, 지금 회전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봐봐요. 지금 이렇게 붙어서 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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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도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요 길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요 부채꼴에서 요 2에 해당되는 반증 길일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돌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이 요 반원의 둘레하고 이렇게 맞물리면서 돌 거냐? 그러면 당연히 요 부분이죠. 그쵸? 요 부분. 요 부분만큼 요렇게 길이가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 갔습니까? 딱 붙어서 도는 거니까. 아, 그러면 어차피 자, 요게 맞물려서 도는 거니까 결국에는 봐봐요. 한 바퀴를 돌았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자, 좀 지워봅시다. 즉, 얘가 한 바퀴 돌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 요 부분이 이렇게 반원 둘레하고 맞물려 돌아갈 거고요. 또 이제 요 부분이 맞물려 돌아가겠죠. 호의 길이 부분이 또 하나 이제 요 반지름 부분이 맞물려 돌아갈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자, 요게 맞물려서 한 바퀴 돌아갔을 때는 얼마만큼 간 거냐면 요 부채꼴의 둘레 길이만큼 간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 갔나요? 그럼 두 바퀴 돌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부채꼴의 둘레 길이의 두 배만큼 맞물려서 딱 온 건데 처음 위치로 돌아왔다는 거야. 아, 처음 위치로 돌아왔다. 즉, 쌤이 체크해 보자면 요 부분이 이제 막 맞물려서 돌아가겠죠. 즉, 반원의 둘레를 따라서 막 돌았는데 다시 처음 위치로 됐다는 건 요 5로 다시 딱 돌아온 거야. 그래서 처음 이렇게 다 맞물려서 쭉 이동한 이동 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동 거리는 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반원 둘레 길이만큼 이동했을 거라고요. 쭉 반원 둘레를 따라서
쭉 붙어가지고 돈 거니까 이 반원 둘레길만큼 돌았는데 그게 이제 두 바퀴에 걸쳐가지고 갔다는 건 뭐냐? 자, 한 바퀴 갔을 때가 요 둘레길이만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채꼴, 요 선생님 파란색 체크한 요 부채꼴의 둘레 길이의 몇 배? 그렇죠. 두 배이구나라는 거. 아, 이렇게 딱 맞물려 가는데 두 바퀴 돌아서 요 빨간색 처음 위치까지 딱 돌아온 거면 요 부채꼴 둘레길의 두 배면 딱 이런 게 성립하겠구나. 이게 사실 이 문제의 전부인 거죠. 그렇죠? 이게 이해가 간다면 뭐 이제 풀이만 남아 있는 거니까요.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디어를 잡아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이제 문제가 이해 갔다면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반원 둘레 길이는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우선은요, 요 호의 길이 봐야 되겠죠. 자, 원 둘레가 2파이 r인데 그거의 절반이니까 파이 r에 해당되는 게 요 호의 길이네요. 그래서 여기 3파이에 해당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요 직선 부분이요, 바로 지름이 되겠죠. 지름 6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제 부채꼴의 둘레 길이 한번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호의 길이 봐야 되는데 호의 길이는 L은 R 세타 공식에서 2 세타에 해당될 거고 반지름 2가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그래서 4에 해당되겠죠. 자, 요거의 몇 배다? 두 배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뭐 식은 간단하네요. 그렇죠? 자, 이제 식을 풀어보도록 하죠. 3파이 플러스 6은 자, 전개해 보면 4세타 더하기 8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우리 세타 구하고 싶으니까 자, 8을 이항해 주면 3파이 마이너스 2. 자, 4로 나눠 줄까요? 그러면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되네요. 그래서 세타의 값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바로 요 값. 자, 요 값이 바로 정답이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네요. 자, 그래서 역시나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라고 한다면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이렇게 되는 요 아이디어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가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5번 문제 볼까요? 자, 5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와 있어요. 반지름이 R1인 큰 요 원의 일부분이 보이고요. 또 반지름 길이가 R2인 또 작은 원의 또 일부가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다라는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자, 색칠한 핵심은 요 색칠한 도형 있죠? 즉, 색칠한 도형. 거에 둘레 길이가 일정하다는 거. 그 둘레 길이가 바로 20입니다라는 이게 조건 유일한 조건 하나입니다. 자, 이 조건 이용해서요. 요 색칠한 도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죠. 넓이의 최대값. 자, 보통 이제 도형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묻는 경우에는 식을 써서 접근하셔야 돼요. 결국은 식을 세우고 나서 보면 자, 아이디어를 좀 잡아보자면 우선은 최대값, 최소값 이런 문제는 뭐 한다? 식 세운다. 식을 구해본다. 그럼 대부분의 식들이 두 종류일 겁니다. 즉 뭐냐면 함수로 해석이 가능하거나 그래서 주어진 식 자체가 뭐 2차 함수, 3차 함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 그 함수의 제가 가장 큰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이거나 혹은요 또는 뭐 산술기하 평균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절대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범위를 해결할 수 있는 즉 넓이가 이 정도가 되겠구나라고 대략적으로 범위를 예측할 수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최대값을 구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결국엔 첫 접근은 식을 구한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식을 구해야지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주어진 조건부터 잘 활용해 봐야 되겠죠. 도형의 둘레 길이가 20입니다라고 했으니까요. 이걸 식으로 또 표현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레 길이 보자면 바로 요 길이 있네요. 그죠? 요 길이 뭐라고 나야 되냐? 그러면 R1에서 R2 뺀 거죠. 그래서 요거는 R1 빼기 R2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직선 부분에 해당되는 건 이렇게 두 개네요. R1 빼기 R2의 두 배 하면 이게 직선 부분 길이고요. 자, 이제 곡선 길이 부분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이렇게 큰 원이 있다는 그 원의 일부인 바로 부채꼴이죠.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해서 쌤이 체크하고 있는 요 큰
호의 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부채꼴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쵸? 부채꼴의 중심각이 어떻게 돼요? 큰 부채꼴의 중심각이 요만큼이 중심각이 있다고요. 그죠? 근데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세타. 몰라요. 정확한 값은. 그냥 세타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에서 L은 R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이 R1이고요. 그리고 중심각이 세타인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요만큼이니까 R1 세타 이러면 이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 안쪽에 쌤이 지금 색칠하고 있는 부분 보이죠? 이렇게 된 부분, 이 부분이요. 요건도 요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잖아요. 반지름이 R2고 중심각이 세타니까 역시 마찬가지 R2 세타, R2 세타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두 개 다 더한 거네요. 이제 요 둘레 길이가 20이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세타가 공통이니까 세타로 좀 묶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식을 좀 그나마 정리해 보자면 자, 세타로 묶을게요. R1 더하기 R2 여기다 세타. 이렇게. 자, 요 등식 하나를 우리가 확보한 거예요. 이 등식만 가지고 지금 아직은 뭐 어떤 접근이 안 되는데 그냥 우선 이 등식이 성립하는구나 까지만 지금 아는 상황인 거죠. 됐죠? 자, 이제는 넓이를 한번 식으로 세워볼 텐데 우리가 넓이 보통 S라고 많이 쓰니까 S는 이라고 놓고 한번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보세요. 쌤이 체크하고 있는 이렇게 반지름 R1이고 이런 부채꼴이죠. 이 부채꼴 큰 부채꼴입니다. 중심각이 세타인 큰 부채꼴에서 이 안쪽에 들어있는 작은 부채꼴 넓이를 빼면 되겠죠. 그렇죠? 자, 부채꼴 넓이라는 게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큰 부채꼴은 반지름 R1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작은 부채꼴은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되네요. 자, 요거예요. 넓이가. 그래서 식으로 세봤더니 세타로 묶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2분의 1에 자 세타로 묶어보면 R1 제곱 마이너스 R2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요 식에 무슨 값? 최대값을 구해봐라 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걸 묻는 거구나. 그럼 등식 하나 알고 있는데 이 등식 이용해서 요 식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R1, R2 세타 주어진 식에서 미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어진 식, 자 우리가 구한 요 식을 이용해서 미수를 줄이는데 최대한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변수를 어떻게 줄일 거냐라는 건데, 자 여기 봤더니 제곱의 차니까 합차로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합 R1 더하기 R2, R1 빼기 R2 이렇게 분리해서 써볼 수 있겠고, 자,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보여야 되냐? 최대한 이 시각의 공통 부분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냐? R1 빼기 R2, 여기 또 공통 부분 보이고 R1 더하기 R2 곱하기 세타도 공통 부분이 보여. 최대한 많이 겹친 데를 찾는 게 좋죠. 그쵸? 그래야지 미수가 한 방에 훅 날아갈 테니까요. 이 부분이네, 이 부분. 그쵸? 이거네,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이 동일하니까 이 부분 좀 소거해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세타 뭐 앞에다 쓰죠 뭐 이렇게. 자, 이 식이 뭐냐? 20 빼기 자 2의 R1 빼기 R2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돼요. 그쵸? 요거를 이제 요 부분에 한번 대입해 보겠다는 생각인 거죠. 자, 어떻게 되나 볼까요? 2분의 1에 이렇게 되고 요 부분 그냥 우선 앞쪽에다 써볼게요. 그리고 이제 밑줄 그 부분 이제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20 빼기 2의 R1 빼기 R2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미수가 이제 확실히 줄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걸 전개해 볼 텐데 이렇게 분배해 보면 바로 10에 R1 빼기 R2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전개해 보면 자, 2는 약분되어 있고 R1 빼기 R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간단히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좀 볼 텐데 S한 식을 쭉 간단히 해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R1 빼기 R2라는 것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쵸? R1도 모르고 R2도 모르죠. R1 빼기 R2가 어떤 일정 상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요. 이걸 하나로 보자라는 거죠. 즉 마지막 단계. 좀 센스 있게 R1 빼기 R2를 자, 어떤 값이 모르니까 x라고 치환한다면 이 s라는 넓이는 자, 이 부분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x 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10x입니다. 라는 마치 2차 함수처럼 보이더라 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물론 요거의 범위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범위. 그래서 R1 빼기 R2. 뭐 x의 범위가 어떻게 됐냐라고 한다면 뭐 우리는 지금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앞서서 우리가 식 정리한 것 좀 보면 편히 알 수 있을 텐데 봐봐요. 여기서 한번 유추해 볼까요? 자, 이렇게 R1 더하기 R2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양수고요. 세타도 양수니까 결국은 이건 양의 값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변도 양의 값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R1 빼기 R2가 10을 대입했을 때가 0이 돼요. 그렇죠? 그럼 10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우변도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굳이 이제 양수 요 조건을 이용해서 범위를 구해보자면 요 R1 빼기 R2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보듯이 요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 되고요. 자, 아무리 커봐야 10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 범위를 꼭 알아야 되냐? 그러면 상관없어요. 이 문제 푸는데 이 범위는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서술형에서는 이 문제가 서술형 나왔을 때는 이런 범위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감점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참수 식만 가지고도 답은 나와요. 근데 이 x의 범위를 체크 안 하면 부분 감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이런 부분, 좀 범위 부분도 정확하게 체크하시면 좀 더 완벽한 풀이 과정이 되겠죠. 자, 이제 뭐 표준형을 바꾸면 끝납니다. 그래서 표준형 바꿔주면 뭐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 0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5 이렇게 붙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참수가 그래프를 굳이 그려보자면 이렇게 위로 블록인 이 참수가 되겠고 요 가운데 바로 축이 x가 5일 때 25. 이게 이제 최대값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x가 굳이 그래프 이제 정확하게 그려보면 x가 0일 때하고 10일 때는 이렇게 비워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고 최대값이 이제 25라는 거는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요. 바로 R1 빼기 R2, R1 빼기 R2가 얼마일 때, 5일 때 이런 것도 물어보실 거든요. 얼마일 때냐? 그러면 요 R1 빼기 R2, 요 길이가 얼마일 때, 5일 때가 우리는 최대값 25가 나온다. 정답은 25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요 길이들도 물어볼 수 있다 시험에서 그까지도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최대값은 바로 25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자, 문제 봤더니요. 9가 주어져 있죠.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30인 구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이 구의 반지름은 30이다라는 조건 체크하시고요. 자, 9의 한 점 요 라지 n이 있습니다. 이 라지 n에서 요 실의 길이가요. 실의 길이. 길이가 5파이 로 주어져 있네요. 5파인 실이 있어요. 실의 한 끝을 n에 고정한 상태고요. 실을 팽팽하게 유지하면서 구의 표면을 따라 실의 한쪽 끝 여기죠 여기 실의 한쪽 끝을 자 우리가 한 바퀴 돌렸을 때 구의 표면에 생기는 실 끝의 자취의 길이 자실 끝의 자취는 뭐 쭉 따라가는 흔적이 되겠죠. 그 길이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파이분의 L에 해당되는 값을 구해보세요. 이게 이 문제입니다. 결국 그냥 L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 길이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 자, 입체 도형과 관련된 좀 센스가 있어야 돼요. 공간 지각 능력 이용해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럼 뭐냐? 우선 실 끝에 자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길이가 5파인 거 팽팽하게 이렇게 구 표면에 쭉 놨죠. 그런 상태에서 한 바퀴를 돌리면요.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자, 선생님 좀 체크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한 바퀴가 쭉 돌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해가시죠? 반대편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실 끝에 자치가 되고 세미로 파란색 쭉 한 바퀴 돌았을 때 요 길이 그게 L이겠죠. 그쵸? 근데 요 파란색 요렇게 된 도형이 무슨 도형이냐라는 거예요. 이 자치가. 뭡니까? 그쵸? 원이죠. 그쵸? 자, 실제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중등 과정에서 배웠죠? 구의 단면들, 구에서 어디서 자르든 구의 단면은 뭐가 된다?
원이 된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의 결국은 길이라는 거는 원의 둘레 길이 구하라는 거죠. 이 파란색 원 둘레 구해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파란색 원의 둘레 길이 알려면 반지름을 알면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쌤이요 여기 중심을 여기가 5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n에서 5까지 쭉 그러면 이게 9의 반지름이겠죠. 그쵸? 가다 보면 이 파란색 원에 이렇게 한 가운데 여기가 바로 이 원의 중심일 거야. 그래서 원의 중심을 쌤이 뭐 5 다시라고 한번 놔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쌤 빨간색으로 체크한 요 길이만 알면 문제는 끝나요. 이게 바로 원의 반지름이니까 그쵸? 그럼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전부구나라는 거 이렇게 그림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빨간색 길이 어떻게 구할까? 쌤 편의상 요 점을요 뭐 m이라고 놓고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빨간색 길이 구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제 단면으로 좀 접근하시면 돼요. 구 입체에서 굳이 볼 필요는 없죠. 구는 이제 요 정도만 파악하셨으면 충분하고요. 쌤은요 단면화 시켜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아래쪽에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구의 단면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가 지금 5겠죠. 그리고 요 위에가 n이 되겠고 적당하게 이쯤에서 여기가 지금 m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쵸? 요 반대편 점도 있겠죠? 그 점이 여기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연결해 볼 텐데요. 5하고 n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라는 것이 자, 여기가 바로 원의 중심 5 다시가 있고요. 요 빨간색 길이를 구하고 싶다라는 거야. 근데 반대편도 반지름이 있겠죠? 그냥 일절 그어 놓을게요. 요렇게. 자, 이건 이제 지름에 해당될 거고, 요 빨간색 길이가 이제 궁금한 상황입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해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해결해보자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을 봐야 되겠죠? 9의 반지름은 30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지금 30인 거 확인이 돼요. 됐죠? 자, 그렇다면 5하고 m도 연결해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하면 이 길이도 9의 반지름이니까 30인 거 확인이 되죠. 다음 또 어디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실의 길이가 5파인데 이 실의 길이라는 게 이 점 쭉 돌려보면 결국 요거죠. 요 길이가 또 실의 길이 요 nm 지금 이 단면에서 보자면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바로 5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요 호의 길이 이용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요 중심각을 알 수 있어요. 자 L은 R 세타라는 공식 기억나시죠? 그래서 5파이라는 요 부채꼴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이제 30이니까 30 곱하기 세타 양변 30으로 나눠주시면 바로 6분의 파이 여기가 30도네요. 그쵸? 6분의 파이에 해당되는 30도구나 라는 거 확인이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원 입장에서 보면 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럼 반지면서 이 현에 이렇게 수직을 내는 것이고 2등분하고 이런 원의 성질이 있죠. 자 그럼 됐습니다. 쌤이 여기 빗금치고 있는 이 도형 자체가요. 바로 특수각을 가지고 있는 도형이 되겠죠. 직각삼각형 특수비를 이용해서 가시면 되고 뭐 좀 삼각비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한번 써보자면 요 길이 있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5-m에 해당되는 길이는 빗변이 30이고요. 요 각의 그 기준각이 6분의 파이니까요. 이렇게 사인의 관계에 의해서 30 곱하기 사인 6분의 파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30 곱하기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15구나 라는 거 확인이 돼요. 아, 이 길이가 15구나. 즉, 이 길이 자체가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그래요. 바로 요 원에 해당되는 반지름이었죠. 그래서 원 둘레 길이 L 구해보자면 L은요. 자, 원 둘레니까 2파이 R. 그래서 2파이 R 이렇게 해서 30파이가 되는 거 확인이 되네요. 자,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거였어요. 파이분의 L이었고요. 파이분의 30파이니까 파이 약분하고 나면 30. 이게 바로 정답인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입체 구하고자 하는 게 이 입체 등에서 어떤 걸 뜻하는지 쭉 공간상에서 파악한 후에 그걸 이렇게 단면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편한 도형들 내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거였고요. 그 안에 뭐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이런 기본적 원의 정질 이런 것들은 다 당연히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한 문제 더 있네요.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면 이렇게 원이 작은 원, 큰 원 두 개가 이제 일부가 겹쳐져 있는 그림이에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이 뭔가 좀 확인해 볼게요. 자, 반지름 길이가 1인 원과 반지름 길이가 루트 3인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작은 원의 반지름을 1이라고 주었고요. 자,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놓을게요. 여기 루트 3입니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교점에서 그은 각각의 접선이 그러니까는 뭐 두 접선이 나오겠죠. 이 교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있어요. 그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는 거네요.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 S라고 한다면 자, 문제에서 주어지기 6분의 A 파이 마이너스 루트 B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그때 AB 값을 구해서 한번 더해봐라 라는 게 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AB가 자연수가 나오면 제대로 구한 거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엔 넓이 구하세요. 색칠한 부분에 이렇게 되겠죠. 네, 이 색칠한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아는 도형, 흔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도 붙여가지고 이 넓이는 이렇게 구해라고 하는 도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바로 구할 게 아니라 이거 말고 이걸 포함하고 있는 이 색칠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쉽게 구할 수 있는 도형을 우선 볼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자 한번 볼게요. 작은 원의 중심을 뭐 5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으면 반지름인 거 확인이 되고 또 이렇게 그으면 이것도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이 1이구나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요 중심 딱 찍고 5 다시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또 그어줘야 되겠죠. 반지름 또 이렇게 해서 그어주면 됩니다. 이 반지름이 루트 3인 거 이렇게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두 접선이 수직이다. 이거는 뭘 알려준 겁니까? 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자, 요 교점 있죠? 요 교점에서요. 접선을 쭉 그었을 때 요렇게 접선은요. 요 반지름 있죠. 자고의 반지름하고 수직이요. 우린 접선이 요 반지름과 수직이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원의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쭉 따라가 보면 그 이 접선이 바로 요 원의 중심을 큰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당연히 요 작은 원의 반지름이 요렇게 확장한 게 접선이고 요게 수직인 관계여야지 이렇게 둘이 접선이 수직인 거죠. 즉 두 접선이 수직이다라는 얘기는 요 안에서 요 반지름과 경우 요 반지름이 수직이다. 요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두 접선이 수직이라는 거는 각 요 반지름에 해당되는 1과 루트 3이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중심과 중심은 보조선으로 연결해야 돼요. 자, 원이 두 개 이상 나왔을 때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중심선이라고 하죠. 중심선을 긋지 않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이 기본적으로 도형 문제에서 두 개 이상 존재하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중심선은 기본적으로 긋고 시작해야 되는 보조선이에요. 그래서 보조선 중에서 중심선 긋기는 그냥 무조건 쓴다. 그래서 무조건 긋고 시작한다. 여기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원 문제에서의. 자, 그래서 이거 그거 써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1과 루트 3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여기가 나오는데 바로 2가 나오겠죠. 1대 루트 3대 2. 특수각이구나. 라는 거.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60도, 이 부분이 30도인 상황이구나까지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요.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바로 빵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저걸 어떻게 구할 거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라고 한다면 쌤이는요. 우선은 이렇게 전체 요 사각형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직각삼각형 넓이의 몇 배니까 두 배니까 요 직각삼각형 두 배니까 요 빨간색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또 하나, 자, 요 안에 부채꼴이 있거든요. 그쵸? 그럼 요렇게 작은 원 쪽에서의 부채꼴, 중심각도 알고 반집도 하는 요 노란색 요 부채꼴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도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 원에서도 이렇게 쌤이 초록색으로 하고 있는 요 부채꼴, 요 부채꼴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도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쌤이 세 가지 체크해봤죠?
사각형 빨간색 하나 하고 노란색 부채꼴 하나 하고 초록색 부채꼴 하나. 요 세 개를 이용해서 저 색칠한 부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바로 좀 센스 있게 보이는 친구들은 아, 이게 뭐야? 두 개 더한 다음에 하나 빼면 되네 라는 생각이 나셨다면 오케이. 바로 생각이 드는 건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쌤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뭐라 해볼까? S라고 아까 놨죠? 그 S라는 거는 사실상은 자, 요렇게 요 노란색 있죠? 노란색 부채꼴 요렇게 된 요 넓이에서요. 그다음에 이 초록색을 더하세요. 지금 뭘 더한다고? 초록색. 초록색 이렇게 좀 더 큰 부채꼴 보이시죠? 요 부채꼴을 더합니다. 그런 다음에 뭘 빼냐? 빼요. 뭘? 사각형. 아까 직각삼각형 두 개짜리 요렇게 된 사각형 있죠? 요 사각형. 이걸 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게 좀 많이 풀거나 중학교 때 뭐 심화 과정까지 했던 친구는 뭐 당연하겠네라고 느껴지기도 할 텐데 이게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헷갈릴 수 있잖아요. 헷갈리면 그러면요 이렇게 체크하라고 하고 싶은데 뭐냐면 색칠한 부분은 우리가 S라고 놨죠. 그쵸? 그러면 이 부분 쌤이 자, 이 색칠 좀 해볼게요. 이 부분 보이십니까? 이 부분 잠깐 S1이라고 놔보세요. 자, 우리가 색칠한 부분이 S, 그러면 여기 짜투리 부분 있죠? 그걸 S1이라고 하고요. 또 여기 쌤 빗금치고 있는 이 짜투리 부분 보이십니까? 이걸 S3, S2라고 놓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노란색은 뭘 의미하냐? 그럼 노란색은 S1 요 짜투리 부분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하고의 합이에요. 그 다음에 요 초록색 부분은 뭐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하고요. 요 짜투리 부분, 남은 부분 S2하고의 합이죠. 근데 이제 큰 사각형은 뭐냐라고 한다면 큰 사각형은요. 지금 보시면 S1, S2, S3. 자, 요 세 개를 더한 거죠. 그쵸? 이렇게. 그걸 빼면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친구는 이렇게 식으로 보면 이해가 가시죠? 자, S1, S2 하나 있는 거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S1, S2 여기서 탕탕 빼면 되겠죠? 여기 S2입니다. 죄송해요. 여기 바꿀게요. 자, 그래서 S1, S2 빼고 SS 두 개 있는 것 중에서 S 하나 빼면 S만 남는 거죠. 그쵸? 이해 가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은 S는 이렇게 구하는 거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죠. 아이디어 잡았고요. 그럼 요 노란색 부채꼴 우선 해결해 봐야 되는데 반지름이 지금 1인 거고요. 중심각은요. 아까 요이야. 요 직각삼각형도 60도였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120도입니다. 120도. 그럼 120도는 3분의 2 파이죠. 이렇게. 자,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 더하기 초록색 부분 볼까요? 반지름이 루트 3이고요. 자, 앞서서 중심각 아까 여기가 30도에 2배 60도네요. 여기가 3분의 파입니다. 그러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거기서 이제 빼야 돼요. 이제 요 사각형인데요. 이 직각삼각형 요 두 개짜리였죠? 여기가 지금 1이었고요. 여기가 루트 3이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요거의 몇 배? 2배.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고요. 자, 한번 볼게요. 이 약분에서 요 노란색 넓이가 3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요 3 약분해서 결국에는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 이렇게 약분하면 루트 3 빼는 거구나. 자, 그래서 3분의 파이하고 2분의 파이 더하니까 얼마냐? 그러면 통분하면 6분의 5파이에 해당될 거고요. 빼기 루트 3. 자, 처음에 주어지길 이렇게 주어졌죠? 그래서 이 분자에 해당되는 A가 5인 거 확인이 되고요. 자, 근호 안에 있는 B가 3인 거 확인이 되네요. 따라서 A, B 합구하라고 했으니까 8. 바로 8이 정답인 거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 역시나 이제 처음에 상황 파악하시고 자, 요 넓이 S 색칠한 부분이 이렇게 부채꼴 두 개 더한 후에 요 사각형 빼는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중등 과정 심화에서 좀 많이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좀 중등 때 공부 안 했던 친구들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도형은 많이 이렇게 접근하고 아이디어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런 문제들을 풀다 보면 너무 처음에만 어렵지 사실 풀다 보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안 풀린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자, 이런 문제들 여러 번 반복해서 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잘
안에 이런 아이디어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그거에 포인트를 맞추면 나중에 분명 잘 풀릴 겁니다. 좋습니다. 이게 3번 7번까지 꽤나 좀 어려운 문제들인데요.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 관련된 두 번째 유형 우리가 함께 정리해 봤어요. 자, 틀렸던 것들 잘 정리해 보시고요. 스스로 풀리는지도 꼭 확인해 보는 거. 오케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유형 세 번째네요. 상학함수의 정의 관련된 또 중요 문항들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 문항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강의 함께 하기 전에 문제는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안 되는 것들 체크해서 강의 들으시면 조금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